그날 밤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상우, 올해 68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인생이란 게 조용히 흘러가다가 정말 벼랑간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이 딱 그랬습니다. 평범하던 제 인생이 그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죠. 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출근이 지긋지긋했는데 막상 일이 없으니 시간이라는 게 참 버겁더군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자니 정신이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제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늘 가는 단골 포장마차에서 3명이 모여 앉아 별거 아닌 얘기들을 주고받았죠. 야, 상우야. 우리 한번 쿨하게 놀아볼까? 뭐? 노래방 가서 도우미 한 명 불러보자. 우리도 늙긴 했지만 아직 안 죽었잖아. 다들 피식 웃었죠. 저도 처음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야, 그 나이에 무슨 도우미냐. 그냥 노래나 부르자. 근데 술이 들어가면 말이죠. 가벼운 농담이 진짜 행동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결국 우린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 간판엔 7080 감성 노래방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붙어 있었고 안에 들어서니 낡은 소파와 희미한 조명 그리고 한쪽 벽에 붙은 싸구려 꽃무늬 벽지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주더군요. 노래를 한두 곡 부르고 나니 친구 중 하나가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도우미 한 분 부탁해요. 밝고 노래 잘 부르는 분으로요. 저는 민망해서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심 기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방 도우미라니 젊었을 적 듣기만 하던 이야기가 제 삶에 들어오는 느낌이었달까?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기운에 멍하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미야?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의 절친 윤정미 씨였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얼굴. 결혼 전에도 자주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 놀러와 셋이 밥을 먹던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 여기에 도우미 복장을 하고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미도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확 굳더군요. 그 짧은 순간 우리 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친구들은 분위기를 모른 채 어이 어서 오세요 하며 장난을 쳤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는 잠깐 머뭇거리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죠. 노래 한 곡 부를게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아주 담담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슴 아프게 이선이었죠. 사랑이 지나가면 그리움이 오네요. 그 목소리에선 슬픔도 원망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 같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미가 왜 여기에? 그녀가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내는 알까? 아니, 그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정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아니 왜 저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이 확 깼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여보, 술 많이 마셨어? 하며 웃었죠.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미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 그녀는 무슨 사연으로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가 날 보고도 그토록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엔 자꾸만 찝찝한 기억 한 조각이 박힌 듯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무언가 크고 오래된 진실이 이제 막 얼굴을 드러내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난 정미. 그 한 번의 만남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더군요. 밤이면 밤마다 정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노래방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던 모습, 그 담담한 눈빛. 그건 단순히 곤란해서 지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먼 시간을 지나온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정미 그리고 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로 자꾸 되돌아가게 되더군요. 제 아내 이름은 유경자입니다. 경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미와 절친이었죠. 서로 말끝을 받아치며 낄낄거리고 도서관에서 같이 자리를 맡아주고 심지어 연애 상담도 함께하던 사이였어요. 그 둘을 처음 본 건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경자랑 정미는 나보다 1살 어린데 어쩌다 친구 따라간 연극 동아리에서 경자가 무대 뒤에서 대사를 외우고 있었고 정미는 무대 설치를 돕고 있었죠. 처음엔 둘 다 그냥 귀엽고 웃기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경자가 오빠하며 장난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 이 여자 뭔가 다르다 싶었죠. 나는 곧장 경자에게 관심을 보였고 정미는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정미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요. 경자와 나는 오래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맞았고 무난하게 결혼까지 이어졌죠. 결혼식 날 정미는 하객 중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 안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정미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1년만 다녀온다더니 3년, 5년,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자도 처음엔 걱정했죠. 정미가 왜 갑자기 그렇게 떠났을까? 무슨 일 있었던 걸까? 하지만 살다 보면 연락이 뜸해지고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정미는 점점 기억 속 사람이 되었죠. 정미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가 그러더군요. 정미한테 연락 왔어. 한국 들어왔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경자는 처음엔 반가워했어요. 그래도 옛날 친구잖아. 한번 만나자. 그래서 셋이 조심스럽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린 서울 시내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수줍고 조용했던 아이가 어딘가 단단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겉도는 대화만 오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거긴 어때? 자녀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자와 정미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더군요.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미는 경자를 바라보면서도 시선을 피했고 경자는 자꾸만 대화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나는 그게 조금 이상했지만 혹시 이민 생활이 정미를 바꿔놓은 게 아닐까 싶었죠. 그날 이후 정미와의 연락은 아주 드물게 이어졌습니다. 경자가 간혹 통화를 하긴 했지만 만남을 자청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미도
우리 집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자도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그래라며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묘하게 어긋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미가 왜 그렇게 오래 연락을 끊었는지, 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내와 그렇게 어색했는지, 왜 나를 그렇게 무표정하게 바라봤는지, 이 모든 게 지금 와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미야, 넌 그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거니? 그리고 또 하나 말 못할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감정이 우리 셋 사이에 있었던 걸까?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와 친구, 그리고 내가 평범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평범한 인연은 누군가에겐 너무 벅찬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을 때도 그저 무시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착각이겠지. 하고. 그런데 혹시 내가 외면한 그 감정이 정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나는 어느새 혼자 정미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정미야, 너 지금 괜찮니? 그녀가 다시 나타난 이유. 그리고 그날 내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노래만 부르던 이유. 이제 그게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던 척했습니다. 늘 그랬듯 퇴근하듯 집에 들어와 나왔어 하고 인사하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TV 소리로 거실을 채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미와 다시 마주쳤던 그 밤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 보였거든요. 아내는 평소처럼 말했어요. 술 냄새 나네. 오늘도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응. 그냥 간단히 한잔했지. 요즘 따라 늦는 날이 많네. 이제는 놀기도 좋아졌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듯 웃으며 말했다가 아니야, 그냥 노래방이나 잠깐 들른 거지. 별거 없었어? 라고 저도 모르게 덧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젓가락질이 멈췄고 그 눈빛이 갑자기 바뀌더군요. 노래방?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쨍해졌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정미 봤어?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무슨 티라도 냈던 걸까? 정미? 아니, 왜 정미가 나와?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지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우 씨, 그 사람 다시 만나지 마. 그 말은 단호하고 묘하게 슬픈 어조였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무슨 만나긴 뭘 만나. 노래방에 갔더니 그냥 우연히 거기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얘기했어? 아니, 그냥 노래만 한 곡 부르고 갔어. 그랬구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국을 한 숟갈 떴지만 입에 넣지는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해? 정미랑 너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내는 제 눈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그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론 늘 뭔가 품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 예전엔 안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는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고 대학 때도 자주 봤고 결혼식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와주고 그랬잖아.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야.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늦게 알게 되는 거지.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짜 얼굴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미가 아내에게 무슨 상처라도 준 걸까?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밥을 마저 먹고 조용히 그릇을 씻으러 갔죠.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마치 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김치가 좀 쉬었네. 오늘 장 봐야겠다. 그렇게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정미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무언가, 그게 자꾸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가 정미에 대해 그런 강한 반응을 보였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묻어둔 감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장 위에 묵혀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대학 시절 찍었던 단체 사진. 그 사진 속 경자는 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그 뒤편 정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게 왜 이제서야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걸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정미가 그렇게 나를 바라봤던 걸. 그리고 그때 경자의 표정도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얼굴 같았죠. 그 밤 이후 저는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 아내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렸을까? 왜 그렇게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그녀의 말 속엔 분명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를 다시 만나면 드러날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어떤 과거가 있는 듯한. 나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언젠가 이 물음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미가 왜 그날 거기에 있었는지,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경계하는지,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이죠.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 그 사람 다시 만나지 마.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저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미는 왜 그렇게 변해 있었고 아내는 왜 그렇게까지 경계하는 걸까? 어느 밤 혼자 술을 한 잔 걸친 뒤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정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제 폰에 넘겨준 연락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윤정미 10회. 그 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미야, 나 상우야.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날은 아무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밤 제가 자려고 누운 시각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영노래 주점. 금요일 밤 9시. 손님 없는 시간에 와.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말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약속한 날 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지하 1층, 붉은 간판, 그리고 반쯤 내려간 셔터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고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절 바라봤습니다. 정미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티셔츠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고 예전의 단정함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낯익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죠.
왔구나.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정미야, 그날 너무 놀랐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도 못 꺼냈어. 그런데 너도 날 알아봤지? 정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봤지. 너무나 쉽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정민은 컵에 따라 놓은 생수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고 그랬어. 그냥 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한 겹 한 겹 쌓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혼했어. 벌써 8년째야. 처음엔 괜찮았지. 위자료도 조금 나왔고 영어 과외도 했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일이 끊기더라고. 젊은 애들이 싸게 해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밀려났어. 그래서 이 일을?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 자존심도 있고 창피하기도 했고, 근데 밤에만 잠깐 나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술 몇 잔 받아주고 나면 생계가 유지됐거든.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벌고 그거면 됐지 뭐.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묻어나는 쓸쓸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죄책감 같은 것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정미가 갑자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상우야, 사실 내가 그날 거기서 널 보고 놀란 건 그 일을 들킬까 봐서가 아니었어.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었거든.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널 좋아했었어. 많이 오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경자랑 같이 다녔을 때 나는 항상 너한테 눈이 갔고 경자가 널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괜히 질투하고 속으로 자꾸 상상했어. 내가 내 옆에 앉는 모습,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민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근데 넌 경자를 택했잖아. 그게 당연한 거였지. 경자는 밝고 똑 부러지고 자신감 넘쳤으니까. 나는 항상 경자 뒤에 가려져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졌어. 너희 결혼식 날, 그날 이후로. 난 그걸로 끝내야겠다 생각했어. 근데 끝이 안 나더라. 정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얼굴로 아주 천천히. 그 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정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이혼한 것도 다 내가 선택한 삶이야. 누구 탓도 안 해. 근데 말이야. 단 한 번이라도 그때 내가 날 봐줬다면 나도 조금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은 해.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하지만 너무 늦게 알게 된 감정.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미라는 사람의 인생을 제 눈으로 마주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미의 고백 이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했었어. 그 결혼식 이후 나는 끝내기로 했어. 그리고 하지만 끝나지 않더라. 그건 단순한 짝사랑의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뚫고 나온 생생한 진심이었고 무심코 흘려보냈던 과거의 장면들을 다시 꺼내어 반추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미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우야, 어제는 말하다 끊어졌지. 근데 그 얘기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내가 널 피해서 떠난 진짜 이유, 그 얘긴 아직 못했어. 우리는 다음날 오후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기억나니?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내가 부산 출장 갔던 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입사원 신분으로 큰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3박 4일간 지방에 내려가 있었죠. 그때 말이야. 나는 내 집에 잠깐 들렀어. 경자한테 책을 빌린다는 핑계였지. 근데 그 집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낯설고 젊고 편안하게 그 집 소파에 앉아 있었어. 경자는 내 얼굴을 보더니 순간 굳었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정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내 경자가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난 그 순간 이해가 안 됐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경자는 날 끌고 주방으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어. 정미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때의 경자의 목소리를 따라했습니다. 정미야, 제발 상우한텐 말하지 마. 그냥 실수야. 정말 한순간이었어.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정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경자는 내게 입막음을 부탁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지. 그 대신 다시는 상우랑 엮이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 정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너를 지키려는 말이 아니라는 거 나중에야 알았어. 그럼 뭐였는데? 경자가 지키고 싶었던 건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었어. 자기가 쌓아 올린 이상적인 아내, 완벽한 가정, 남들에게 보이는 행복. 그걸 무너뜨리기 싫었던 거야.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손가락을 말아쥐었습니다. 경자가, 내 아내가, 그럴 리가. 하지만 정미의 말은 더 이상 그럴 리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난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분노했어. 넌 내 친구야. 근데 왜 나한테 이래야 해? 하지만 나도 말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너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정미는 그 말을 하면서 조금 울컥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해봤자 넌 나 믿지 않았을 거야. 경자를 더 믿었겠지. 그리고 난 경자와 다르게 살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떠났어. 그게 그때 내가 사라졌던 이유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래된 시간을 들춰내는 이 고백을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정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왜 아내는 정미를 다시 만나고도 그토록 껄끄러워했는지, 왜 내게 그 사람 다시 만나지 말라고 날카롭게 말했던 건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때 말이야. 정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어. 뭔데? 경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상우는 나밖에 몰라. 지금껏 나만 보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내가 지켜온 결혼이 서로를 믿는 성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사람의 독백 위에 지어진 모래성일 수도 있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경자를 탓하지 않아.
그때 경자도 너무 외로웠을 수 있고 너무 겁이 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도 그때 너한테 진심을 말하지 못했던 거 후회는 하지만 원망하진 않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 말했으니까 이젠 나도 그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녀의 뒷모습은 슬프도록 가벼워 보였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보고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밥을 지었고 드라마를 보며 웃고 밤이 되면 제 이불을 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구였을까? 내가 알고 있던 아내는 내가 만든 이상일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정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살아온 세월은 모난 적도 다툼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부부의 시간. 그래서 더더욱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남은 건 아내의 입에서 그 진실을 듣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드라마를 보던 아내에게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얼굴, 그러나 그날따라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조용히 되묻는 그녀의 목소리엔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만났어.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결국 갔구나. 그 말투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이미 준비된 대사 같았습니다. 다 들었어. 그때 내가 출장 갔을 때 그 집에 누가 있었는지.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나는 조심스레 그러나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꽂혔습니다. 심장이 뚝하고 내려앉는 느낌. 왜 그랬어? 그때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너무 외로웠어. 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는 항상 바빴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내 옆에 있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 그렇다고 그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마다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라고 죄책감이 없었을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미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너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듯 조용히 쏟아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때 난 그냥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아내라는 껍데기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어. 항상 반듯해야 했고 현명해야 했고 내 체면도 지켜야 했고. 근데 그날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경자씨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은 내 머리를 조용히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그저 내 아내로만 봤습니다. 함께 살아왔다는 이유로 불만 하나 없이 견디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그녀의 감정을 외면했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몰라. 그날 이후로 연락 끊었어. 나도 무서웠거든. 무서웠다고? 내가 알게 될까봐. 내가 날 떠날까봐.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허무했고, 어딘가 분노했고, 무엇보다 내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린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사진, 경자의 환한 웃음,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외로웠을까? 나는 그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침이 되자 경자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또 다른 침묵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은 어정쩡한 거리감. 하지만 그건 30년간 쌓아온 침묵보다 더 진실된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나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나누어도 꼭 필요한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무언의 협정처럼 마치 서로의 상처를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는 척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미의 고백 그리고 경자의 눈물. 모든 것이 뒤섞인 채 내 안에서 해답 없는 질문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노래방에 불이 났대. 거기 정미 씨 있었잖아. 뉴스엔 안 났는데 손님들이 몇 명 대피하다 다쳤다고. 단골 포장마차 주인이 술잔을 건네며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덜컥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정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신호는 갔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작정 노래방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건물 앞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불에 그을린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간이 안내문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임시 휴업 피해 직원 및 손님 치료 중 정미 윤정미 병원 5층 513호 병실 입원 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즉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피부 곳곳에 연기와 열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얼굴은 한눈에 봐도 피로와 고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내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전기합선 같은 거였대. 천장에서 불꽃이 튀더니 커튼에 옮겨 붙고 손님들 놀라서 뛰쳐나가고 내가 마지막까지 있었지. 왜 너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런 데서 그런 일까지. 정미는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엔 그냥 누군가 내가 있어줘야 할 것 같았어. 그리고 누군가 나를 조금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갸름한 얼굴,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눈매. 엄마, 괜찮아? 교통이 밀려서 늦었어.
정미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딸은 조심스레 내 쪽을 바라보더니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여긴 엄마가 젊을 때 오래 알고 지낸 분이야. 최상우 씨라고 해. 딸, 지아는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아입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매, 그 턱선, 그리고 입술 옆에 있는 작고 옅은 점 하나. 그것은 내가 젊었을 때의 나에게도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유전적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레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고 정미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아는 몇 살이지? 33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던 시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와 연락을 끊은 시간,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생명. 정미는 마치 내 표정을 읽은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애한텐 말하지 마. 정말이야? 정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없어. 나도 그때 모든 게 혼란스러웠으니까. 근데 가끔 지아를 보면 너무 닮아서 내가 스스로 의심하게 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우리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을 느꼈는지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경자도 날 떠났고 너도 모른 채로 살아갔고 나는 그냥 지아를 지키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 정확히 확인한 적은 없어? 아니, 내가 확인하고 나서 혹시라도 내 인생까지 뒤흔들까봐 무서웠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내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인생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와서 알게 된 게 두렵고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을 나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렸고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조용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멍하니 지냈습니다. 집에 있어도 거리를 걸어도 TV를 틀어놔도 뉴스의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 지아가 정말 내 딸일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미는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 눈빛, 그 말끝의 떨림, 그녀가 내게 하지 못한 말들이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30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내가 책임졌어야 할 인생을 나는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내가 괜한 오해로 정미와 지아를 다시 상처 입히는 건 아닐까?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한밤중에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얼굴과 지아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정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그래야 나도 너도 지아도 앞으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지아한테는 너무 부담 주지 마. 그 아이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살아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에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불편하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거야. 지아는 놀라긴 했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나 싶었다고.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검사해요. 어차피 알고 지내게 될 사람이니까.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고 결과는 며칠 뒤에 나왔습니다. 그 몇 날 며칠 동안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살았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고 휴대폰에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부녀관계 불일치, 딱 그 한 줄. 마치 누군가 단단한 망치로 가슴을 쾅 내려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 종이 한 장만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또 기대했던 모든 가능성이 단 한 줄로 사라진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나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야, 결과 나왔어. 네, 저도 알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정말? 네. 처음엔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이 좀 흔들렸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저는 아저씨랑 대화할 때가 제일 편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아야, 혹시 나를 원망하지는 않니? 왜요? 원망은 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걸 나눴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 같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평생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엄마를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저는 고맙기만 해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울컥함이 목을대를 지나 가슴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아야,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아버지란 뭘까? 유전자의 일치? 책임의 증명? 아니, 따뜻한 시선, 마음을 내어주는 용기,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 나는 오늘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를 배웠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아이가 가르쳐줬다. 며칠 뒤 지아와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고 지아는 나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미가 젊었을 때의 사진, 지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유치원 발표회에 와준 친구 아버지의 사진. 그땐 이 아저씨가 제 아빠였어요. 물론 진짜 아빠는 아니었지만 지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요, 제가 좋아하는 아저씨가 또 한 명 생겼네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그날의 커피는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리라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정답이란 건 없다는 걸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절절히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 상처를 나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미, 경자, 그리고 나, 우린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웠던 사람들이었고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구는 말하지 못했고 누구는 외면했고 누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낮은 조도, 나지막한 음악, 한적한 평일 오후.
나는 먼저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무엇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잠시 후 정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인상, 그러나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얼굴. 잘 지냈어?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화상도 거의 다 나았고 요즘은 잠도 조금씩 잘 오더라.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자가 들어섰습니다. 정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둘은 잠깐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의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내려놓지 못한 시선들이 짧은 순간 공기 속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 서로에게 말 못했던 이야기들 조금은 꺼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꼭 용서나 해명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씩 사람으로서. 정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 경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그날 정말 미안했어. 그 말에 정미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내가 널 얼마나 밀어낸 사람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했어. 너한테 상처 준 건 남편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단 것도. 정미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경자를 탓한 적 많았어. 근데 어느 날 문득 그게 너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우리 모두 그 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니까.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와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져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어. 그땐 우리 모두가 그냥 외로웠던 거야. 세 사람 사이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무언의 공감과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가 각자의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컵을 들어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래된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 경자와 정미가 학교 매점에서 따뜻한 밀크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던 장면. 그땐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이 모습도 이상하게 따뜻하고 조금은 안타깝게 아름다웠습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야, 지아가 내 딸은 아니라는 거 알고 나서 마음이 어땠어?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지아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 사람 사이에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정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경자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걸 이제서야 배우는 거겠지. 카페 안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우리는 커피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잔은 사과의 잔이었고 또한 용서의 잔이었으며 무너졌던 인연에 대한 조용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울어야 할 이유도 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사람이 되었기에. 카페 밖으로 나설 때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자야, 그때도 지금도 너는 참 강한 사람이야. 경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강한 것보다 조용히 사는 게 좋아. 나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리움도 분노도 가라앉고 나면 남는 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정민은 지하철역 쪽으로, 경자는 반대 방향으로,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바람이 스쳤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아주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혼자서 거리를 걷다가 어딘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날. 요즘 저는 그럴 때마다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짧은 머리에 조용한 눈빛,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정미라는 이름의 사람. 지금도 그 노래가 들리면 문득 정미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말이죠. 노래방에서 마주친 그녀의 얼굴. 당황한 것도 잠시, 담담하게 마이크를 들고 가슴 아프게를 부르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마도 그날부터 제 마음 한구석엔 그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셋 모두를 향한 묵직한 감정의 잔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정민은 삶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노래방 일은 그 화재 사건 이후로 그만뒀고 한 요양병원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요양보호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라서 이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돼. 그녀가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땐 왠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돌고 돌아 그녀는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그 모습은 그녀가 평생 원했던 존재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내 경자는 최근 들어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찹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다 보니 예전처럼 장을 보러 나가는 일도 이젠 제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티격태격하지도 않고 상처를 드러내며 다투지도 않지만 밤마다 함께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고 아침이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눈을 뜹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우리는 서로의 고요한 동반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이란 건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조용히 곁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가끔 혼자 노래방에 갑니다. 예전처럼 떠들썩한 친구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그 노래, 정미가 부르던 그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그리움이 오네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 시절 내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 건네지 못한 진심, 그리고 꺼내지 못한 사과를 대신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저는 늘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인생은 노래 한 곡처럼 때로는 고백보다 여운이 길어요. 이제는 그저 그 시절이 그립고 그 사람들이 그립고 그때 내가 좀 더 따뜻했더라면 하는 소소한 후회가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어느 날 정미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옆에서 밝게 웃고 있는 지아의 얼굴.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많이 늦었지만 나는 지금 조금 행복해.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된 거죠. 지금이라도 조금은 행복하다면 우리 모두 잘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거리를 걷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죠. 정미야, 경자야. 우리 잘 살았지? 그리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듯 그 노래의 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과거의 실수, 지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감정, 그건 과연 잘못된 감정일까요? 우리의 삶도, 관계도, 감정도 단 한 줄의 정의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 그리고 감정의 여운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